기장 철마면에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개농장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투견으로 활용되는 핏불테리어 수십 마리와 투견장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초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참전국이기도 합니다. 전쟁 1세대라 불리는 60대 한국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를 찾아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부산대에서 대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와 석사 총 4,500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열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기장 철마면에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개농장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투견으로 활용되는 핏불테리어 수십 마리와 투견장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장보영 기자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쳐다나? 기장 철마면의 깊은 산속,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가건물과 각종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오랫동안 개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 케이지 100여 개와 먹이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뼈 등이 발견됩니다. 토지주는 개농장을 운영해온 사람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 최근까지 200여 마리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 농장은 약 25년 동안 개를 키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케이지는 텅 비어 있고 위쪽에는 투견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만 남아 있습니다. 문이 두 개거든요. 걔를 이쪽 문으로 하나 였고 저쪽 문으로 하나 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투견으로 보이는 핏불테리어 10여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머리나 다리에 상처가 있는 개도 발견됩니다. 투견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개를 키워 투견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곳에서 개를 키웠던 농장주는 인근에서 핏불테리어 20마리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투견장 흔적이 있던데요? 아래쪽에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흔적 구조물들이 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철거 다 해갖고 지금 못 치게. 그거 지금 철거 다 했단 말은 있었단 말이세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견장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운영돼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투견장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또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고 개들의 영양 상태도 좋은 편이라 동물 학대를 이유로 구조나 보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다친 그 핏불테리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걔가 지금 안 보여요. 25년 전부터 키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게 발견되지 않고 이래 있었다는 건 기장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농장이 몰래 운영되다 보니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장이 있는 곳은 그린벨트이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불법 운영이기에 제대로 된 분뇨 처리 시설이 있을 리 없고 폐기물은 산 여기저기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농장 주변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국입니다. 제 뒤로 수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아래쪽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기 전 촬영된 영상을 보니 먹이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동물뼈가 산 귀퉁이를 뒤덮고 있습니다. 땅속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산이 그냥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합니다. 원청의 힘이 손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을 통제해서라도 우리가 건물을 허물어서 없애고 계집도 없애고 할 작정입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개 농장주에게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자가 이제 그거 이행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뭐 자기들이 이제 줄 수 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치우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저한테 제출해줘야 돼요. 개 농장주는 오는 6월에서 7월쯤 농장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4일 오후 2시 20분쯤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서근덤산 540m 지점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인력 등을 동원해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임야 3만 제곱미터가량이 소실됐습니다. 이번 불은 야산 인근의 한 승마클럽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화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9시 20분쯤 사상구의 한 고시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를 목격한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열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16%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올해는 시민 건강과 영세사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부산 특사경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와 복지법인 족벌 경영 부정비리, 대기 유해물질 무단 배출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 위법 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공익 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 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튀르키예 인근을 강타한 규모 7.0 이상 대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숨지고 다친 이들은 셀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기도 한데 전쟁 1세대라고 불리는 60대 한국 의사들이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닥터스 소속 의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최남단 지역, 지난 2월 초 대지진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곳곳에 잔해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 차려진 임시진료소, 사상자들이 몰려듭니다. 피해가 극심한 안타키아와 메르신 일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 닥터스 소속 한국 의사들이 꾸린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의료봉사에 나섰고 그 사이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나서 또 건물들이 많이 또 부서졌어요.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많아요. 또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몸이 또 전염되기도 하고 곧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좀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진 공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잔해 파편 등에 맞아 다친 이들, 국가 비상사태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다친 이재민들이 임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치료한 이들만 500여 명,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난 안타키아 지역에 가니까 의사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픈데 가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정도로 의사 요구가 상당히 많고. 튀르키예 지진 의료 봉사단에 참여한 3명은 전쟁 1세대로 불리는 60대 의사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국가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준 형제 나라에 보은하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튀르키예가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고 특히 우리 부산 유엔 참전 묘지에는 튀르키예가 가장 활발한 역할을 했다고 또 되어 있을 정도로 형제 국가이니까.
사실상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생존자 지원과 재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튀르키예 피해 지역. 사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들 손길이 자신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튀르키예에 많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구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구청 소속 직원들의 자율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튀르키예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동구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 부산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편성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과 부산에서 양산 울산에 오가는 광역철도 건설, 낙동강 녹조류 유입 방치 취수 시설 설치,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4일 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공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우선 추진 공약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선정해 정책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 공약 이행을 위한 34개 세부 사업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산 지역 공약으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해선을 포함해 KTX, SRT 등 열차 운행 시간이 3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는 불경 지역 내 총 304개 열차 운행 시간이 조정되며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됐는데 최대 173분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운행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의 경우 평일 24회, 휴일 20회로 총 44회 운행하며 남창역과 덕하역을 출발 또는 도착했던 열차가 모두 망향역 출발, 도착으로 변경됐습니다. 24일 오전 부산대에서 4년 만에 대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부산대 11.6 기념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와 석사 총 4,500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졸업식 공식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후 학교 곳곳에서 추억의 사진을 남기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졸업식을 연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은 사회공헌과 공동체 속에 깨어있는 지성인의 모습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